투탕카멘과 공통점이 없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이집트인처럼 걷기만 하세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마침내 피라미드의 진정한 건설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자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죠.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자, 그럼 이것을 보시죠.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장엄한 이집트의 파라오를 기리고 빛내기 위해 건설된 성대한 무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생각해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이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마침내 피라미드 진정한 건설 목적을 발견한 것 같으니까요. 놀랍도록 정밀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만들어진 이 미스테리하고도 유일무이한 구조는 죽은 자들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위한 것인 듯해요. 저에게도 미이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구상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를 저희가 드러내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람을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밝은 면에서 이 모든 업데이트를 매일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보시게 될 거예요.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대자를 붙이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자의 피라미드라고 불렀다면 아무래도 이것을 보러 사람들이 마구 몰려 찾아오진 않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사실 그런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이 장엄한 건축물은 무려 2만 개가 넘는 석돌들로 건설되었는데요. 이 돌들의 각 무게는 3톤에서 30톤에 이릅니다. 실제로 가장 거대한 석돌들은 그 무게가 50톤에 달합니다. 대피라미드의 밑바닥은 54,998제곱미터 크기이고 각 면은 2252제곱미터 정도의 크기입니다. 피라미드 외부층은 14만 4천 개의 잘 다듬어진 케이싱 스톤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들은 약 2.4m 정도의 두께로 그 무게는 케이싱 스톤당 15톤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념적인 건축물을 완공하는데 약 20년 이상이 넘게 걸렸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것은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일꾼들이 이 건설 현장에 매일 와서 건축을 했다는 가정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세월, 노력, 그리고 인간의 힘이 투여된 이 무덤이 단지 건축하고 이를 찬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현대 역사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역사가들은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이것으로 사용되기 위해 건축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발전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일리 있는 말이에요. 대피라미드는 여러모로 다른 전통적인 무덤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벽화도 없고 정교한 관도 없고 번쩍이는 유물이나 봉쇄된 문도 없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어느 무덤이라면 다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것조차 없는데요. 바로 미이라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전이 현대보다 뒤떨어졌다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버리면 떠오르는 질문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현대처럼 고급 과학 기술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그들의 지식이 수세기가 지나 재발견된 것은 아닐까요? 니콜라 테슬라와 토마스 에디슨 덕분에 19세기 말에 전기가 널리 보급된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인 193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인해 인류에 처음으로 전기를 도입한 것은 이 위대한 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견은 바그다드 전지 또는 파르티안 전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대의 전지들과는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토기, 구리 원통, 그리고 세봉이 그것입니다.
액체의 산을 이 장치에 부어 넣으면 그 결과로 전기 충전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배터리 전지는 무려 2000년 전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발견은 고대 유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정교한 금도금의 미스테리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도금 기술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대피라미드는 그야말로 설명이 불가해한 미스테리들 그 자체로 가득합니다. 먼저 숨겨진 내부에는 깊은 지하로 연결된 수많은 터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미탐사 구역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실종된 미이라가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한때 놀랍게도 잘 다듬어진 석회암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런 케이싱 스톤들은 표면이 완전히 평평하고 아주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라미드는 태양의 빛을 거울처럼 반사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라미드 내부의 단열 기능은 그야말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이집트인들은 또한 특별한 운석인 배구나무를 피라미드 안쪽 측면에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전기 전도율을 배로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광물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피라미드 내부 전체를 가로질러 나 있는 지하 터널과 통로들에는 방사능 물질이 있는 화강암들이 있습니다. 이 화강암에는 많은 금속 물질과 수정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훌륭한 피에조 전기 전도체입니다. 이런 유형의 전기는 수정과 같은 결정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대피라미드에 사용된 화강암은 실내 공기를 이온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이 전도력을 더 높이는 특정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피라미드의 모든 조건은 큰 전율을 발생시키는데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회반죽 모르타르에 대한 얘기조차 아직 안 해드렸거든요. 대피라미드를 건축하고 그런 거대한 암석들을 유지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인들은 회반죽을 무려 50만 톤 이상 사용해야 했습니다. 현대 과학 기술은 아직도 피라미드 건축 시에 사용된 석고 기반의 회반죽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류의 석고는 거대한 양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들을 단단히 받쳐주는 회반죽은 사실상 피라미드 자체의 암석들보다 더 강력합니다. 또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된 석관을 빠뜨릴 수 없죠. 수년 동안 연구인들은 이 거대한 화강암 상자들은 기본적으로 파라오의 관을 보다 정교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석관들은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 적어도 10톤 이상이었거든요. 한 석관은 너무나 무거워서 좁은 터널 입구와 터널까지 통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누군가 잘못 계산했을까요? 가 아니라 그 석관들이 원래 피라미드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관 표면이 거의 완벽하게 평평한 것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죠. 표면의 오차는 단 1만 분의 1인치 미만입니다. 게다가 이 관은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한 파라오였을지라도 인간을 위해서라기엔 그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1993년 대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접근 불가한 비밀의 방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계획적으로 감춰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방은 왕비의 방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 보다 진보한 과학기술 덕분에 원격 카메라의 도움으로 이 방을 탐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탐사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되세요? 왕비의 미이라 형체였을까요? 완고하게 밀봉된 비밀의 방에는 구리 전선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그것들은 아주 섬세하게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어떤 지침 설명서를 연상시키는 전선, 배선, 도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들이 다 잘 맞았을 시에 왕비가 없는 밀봉된 방에 있던 구리 조각들은 강력한 전자기력 에너지를 방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화강암, 석회암, 배구남, 구리, 이 모든 광물질들은 전기를 전도하는 데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냥 어떤 우연의 일치겠죠? 아마도 피라미드 건설 당시에 이집트인들이 가진 광물이 그것뿐이었겠죠? 자, 대부분의 피라미드들이 완벽한 전동 발전기 역할을 하는 지하 강 위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천 년 전 나일강이 대피라미드가 서 있는 그곳을 가로질러 흘렀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정말 이 전동 에너지의 원천이었다면 말해주는 바가 점점 명확해지죠. 모세관 활동 또는 모세관 현상으로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물이 또는 다른 어떤 액체라도 아주 협소한 공간에 있을 때 중력의 끄는 힘을 무시하고 좁은 통로를 따라 위로 흐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물은 피라미드의 석회암 표면을 미끄러지며 올라가서 그 꼭대기까지 도달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운동으로 피라미드 내부의 수정 결정이 피에조 전기를 발생시킬 정도의 큰 진동을 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수정의 압박과 압력을 가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유형의 전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피라미드의 최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전자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원래 금으로만 만들어진 관석이 있었습니다. 관석은 수많은 분자를 포함하는 지구 대기층인 이온층의 전하가 있는 원자인 음이온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를 전달합니다. 이는 거대한 규모의 전류가 생산되는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전동 칫솔이나 그런 것을 사용했을 리는 없죠. 몇몇 부조 조각들에서는 이집트인들이 전구와 비슷한 어떤 것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자, 하토르 신전에 있는 부조 조각들을 확인해 보세요. 보시면 사람들이 거대한 전구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안에는 꼬인 전선이 수신기로 보이는 아래쪽 상자에 코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현대의 전기 기술처럼 보입니다. 다른 기이한 점은 벽화에 있는 무선 안테나처럼 생긴 모양입니다. 어쩌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무선 에너지를 통신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나무 직조에서 털실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기를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확신하는 것은 대피라미드 둘레에서 측정된 전자기가 천둥 번개가 칠 때 발생하는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젖은 천으로 싼 병을 들고 피라미드의 정상에 올라간다면 이 병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더 오래 거기에 서 있다면 그 불꽃이 여러분에게서 발생하는 것을 보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으아! 물론 아직도 답을 기다리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관련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이론은 수십 년 동안 역사가들과 연구인들을 괴롭힌 몇몇 기괴한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론에 불과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피라미드가 여지껏 우리가 생각해온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론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희처럼 미스테리와 비밀들을 사랑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